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지난 이제 새벽이었죠. 그 FOMC 이제 회의 결과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새로운 건 없었고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50bp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 최종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일 것이다, 상향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사실 모두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은 투심을 조금이나마 좀 위축이 되기도 했지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통화 정책에 의해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금융 상품 중에는 채권 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권이 특히나 이 2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FOMC의 발언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지난밤에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고 소폭이나마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채권 시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게다가 이 여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도 그 상승보다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이 파월 의장이 이렇게 뭐 찬물을 끼얹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냥 파월이 파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해야 될 역할을 했다라고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신규로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에서 조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기업을 하나를 편입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그 편입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종목들 좀 리뷰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나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입이 아닙니다. 먼저 이제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약품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중국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이 감기약, 이 사재기 관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으로 하나를 편입을 한 상황이고요. 자, 요즘에 이제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이격 자체가 사실 좀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쉽게 눌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기약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대비 한 2호가 정도 올라와 있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11,200원 1차 목표가 전략은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메가이CS라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리오프닝 쪽, 이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이 리오프닝 쪽 관련해서 주목을 했었을 때, 자, 이 메가이CS라는 이 인공호흡기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약간의 뭐 역발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먼저 좀 움직여서 1차적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약품하고 비슷하게, 물론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을 하면서 이 편입 가격 대비 최고 10% 정도의 수익권까지는 올라갔지만 뭐 아직까지 2차 목표가 도달은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중국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이게 단기간 내에 해소되는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지금 5위격을 조금 좁혀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 이제 2차 목표가 계속해서 좀 홀드하는 전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좀 밑에서 좀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자, 현재가 22,100원이고요. 종목명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정형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이 고객 한테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솔루션을 뭐 제공하고 있는 이 AI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뭐 이 SK텔레콤이 뭐 2대 주주가 됐다라고 하면서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선은 이 주가의 위치 자체가 사실 부담이 좀 없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이런 시장에서 조금 매매하기 좀 편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거래량도 아직까지 는 크게 터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30분봉 보시면 한 2시간 정도 이제 캔들이 4개니까 한 2시간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웬만한 이런 기술적 저항선에 대한 뭐 피봇 2차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도 돌파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이전에 이제 나름대로의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전 고점 부근을 좀 돌파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점 대비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에 대한 이런 투자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자료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유통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데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바닥에 좀 바닥주라는 개념으로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이 아니죠.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자, 이쪽 계속해서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성장성을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주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항공우주하고요.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해 가지고도 또 협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자, 게다가 지금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 AI 서비스 컴퍼니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탈바꿈을 하고자 하는데 이 동사의 기술력이 좀 필요했다. 이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기업이 아마도 SK텔레콤에서 이렇게 지분을 좀 인수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 같은 거 보면 뭐 텍스트 형식이나 대본을 만약에 이제 동사의 기술력을 이용 코난 보이스라는 이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한다면은 이제 AI 합성음으로 말을 해줍니다. 사람처럼 말을 해주고요. 자, 결국에는 이런 텍스트나 아니면은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서 AI 이제 어떻게 보면 음성으로 좀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앞으로 이 메타버스 쪽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AI 관련주이면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나름대로 좀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 이 CES를 앞두고 뭐 XR 기기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될 것이다. 뭐 선보일 것이다. 그런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플러스 뭐 XR 쪽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한번 그래도 좀 성장성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 두 번째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이 추세 자체가 이제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과거의 N 기간 동안의 이 주가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주가 수준은 여전히 50 정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탄력이 붙는다면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도 상승 가능성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게다가 이 ADX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자, ADX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이 변동성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ADX 같은 경우에도 이 검정색 선인데 이제야 밑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양봉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 변동성, 이 추세, 강도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강해질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ADX 값이 이렇게 높은 수치에 있거나 아니면 이 ATR 지표 실제 이제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ATR 지표나 아니면 이 ADX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높다라는 수준에 있었다면 사실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 크게 부담이 없다. 좀 이런 생각을 잡아봤고요. 자, 게다가 이제 뭐 이격도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대부분 이격도가 지금 밀집이 된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 62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5이격이나 12격이나 22격하고 조금 괴리가 조금 있는 상황이지만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각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좀 밀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종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하지만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삼행시를 오늘은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요. 질문 받아보고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이대주로 등극한 SK텔콤이 이제 한 것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되면서 이제 하반경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장의 흐름을 보면 개별 종목장 형태로 가잖아요. 지수가 완전 박스권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흐름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지금 높은 금리 상태고 유동성 공급이 조금 줄기 때문에 긴축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이제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런 그 유동성이 작은 상황에서도 이제 회사가 작기 때문에 틈새 종목으로 좋은 뭐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은 좀 언제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될 건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뭐 지금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상반기까지는 사실 조금은 아직까지는 이런 소비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반기까지는 아마도 미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힌트를 줘버리면은 다시 한번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표화 됐었을 때, 지표로 좀 확인할 수 있었을 때 오히려 그때 한 상반기 뭐 후반부나 아니면 뭐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어느 정도 금리 뭐 인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저는 이제 하반기 쪽을 조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유통 비율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만약에 너무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뭐라 그럴까요? 투자금이 좀 그만큼 많이 들어와줘야지 주가 상승이 견인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요 정도 시총이면은 뭐 거래대금이 적더라도 조금만의 관심만 받더라도 좀 주가는 뭐 크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3,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